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각 김한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자동차 회사들 한국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자던 BYD. 야, 이게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다고? 야, 2천만 원대 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죠. 사전 계약도 상당히 됐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그게 실제로 잘 팔렸나? 잘 안 됐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막기도 했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뭐 제2금융권 같은 데서 이런 거 리스라든지 할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잘 안 해줍니다. 해주더라도 엄청나게 이율을 높게 해주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중국차는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다들 합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많이 받았지만 아직 한 대도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막을 수 있나? 결국에는 언젠간 열어야 되겠죠.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 사실 근데 저는 BYD 같으면 뭐 굳이 이렇게 막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동차들에 비해서 조금씩 못해. 특히 지금 처음 내놓는 아토3 같은 경우는 뭐 EV3도 있는데 EV3에 비해서 좀 못하잖아. 이걸 굳이 막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BYD가 잘하는 부분도 없진 않아요. 뭐 주행거리라든지 뭐 기술적인 부분을 뽑아내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이라든지 세련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조금씩 못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다음 타자입니다. 다음 타자는 지커. 지커가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하는데 요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엊그저께 지커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이거 뭐야? 슉슉.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시속 130km인데 갑자기 앞에 뭐가 나타나니까 샥 피합니다. 뭐 하는 짓이죠? 디자인도 뭐 이렇게 생겼어요. 지커 믹스, 지커 009, 지커 001, 지커 7X. 이러면 좀 반칙이지. 여튼 지금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는 지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라고 하는 지커가 한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3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떴는데요. 지커는 지커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코리아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지난 28일에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커가 우리나라 들어온 게 이게 처음은 아니죠. 지난해 7월에 지커가 우리나라에 한국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는 거죠. 지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야, 한국에서 지커를 생산할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지금 폴스타가 부산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 폴스타하고 플랫폼을 공유하는 지커 차들이 있으니까 그 차를 한국에서 생산하면 그럼 한국산 지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는 관세가 8%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의 인건비 증가분에 비하면 그게 오히려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자, 그럼 지커가 어떤 회사길래 그러냐? 일단 긴급 회피 영상, 요걸 한번 봐야죠. 지커가 틱톡에 공개한 영상인데요. 밤에 이렇게 달립니다. 시속 130km로 이렇게 주행하는데 여기서 싹 피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피하지? 지금 이 기능은 시속 80km에서 130km 사이에 앞에 절대 피할 수 없는 사물이 나타나는 경우에 요거 감속까지 하지만 감속으로도 못 세운다라고 하면 그걸 이렇게 피해 나가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가 앞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알 수 없는 사물이 나타나도 역시나 인지하는 걸 보면 요게 단순하게 그냥 학습을 통해서 요게 차다, 뭐 사람이다, 요게 자전거다, 이런 식으로 몇 개만 정해진 게 아니라 인공지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요즘 E2E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요 사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술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건 지금 긴급 회피에만 사용했지만 자율주행에도 이런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겠죠. 일단 지나치게 기술 과시적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되면 좋겠다. 되면 뭔가 기술적으로 정말 훌륭한 자동차다라는 느낌을 주는 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동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짝 걱정되는 것은 이런 차들입니다. 우선 보면 지커 7X라는 차가 있어요. 최신 차종인데요. 반드시 국내에 출시할 차라고 합니다. 이 차를 보면요, 이렇게 생긴 차예요. 약간 아우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아우디 출신의 스테판 질라프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고요. 램프를 자유자재로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제가 지난번에 직접 보고 오기도 했는데 이 램프를 통해서 여러가지 기술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가세요
친구라든지 웃음이든지 아니면 화가 났든지 아니면 웨딩 마치 뭐 고양이가 지나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아이디어가 좋아 보입니다. 디자인에서는 사실 흠잡을 때도 그다지 없어 보여요. 저는 이 정도 디자인이면 사기탄 사람이 많을 것 같다. 폴스타4와 마찬가지로 SEA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작했고요. 길이가 4825mm, 너비는 1930mm, 높이는 1656mm라고 합니다. 휠베이스는 2925mm.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 산타페 소렌토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타페 소렌토와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7인승 자동차입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5인승 자동차고요. 3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3열을 그렇게까지 막 집어넣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3열까지 이 좁은 차에 막 집어넣는 게 그냥 너무 집중돼 있죠. 이 7인승 자동차의 인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크지만 이거는 지속 가능하진 않다. 계속될 순 없다. 어느 순간에 아마 조금 내려오게 될 그런 형태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산타페 소렌토와 비슷한 크기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깎아서 옆모양을 봤을 때 산타페 요렇고요. 세븐엑스는 요렇습니다. 소렌토 요렇고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다르다. 좀 더 작아 보이는 느낌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훨씬 럭셔리한 자동차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차에 가까이 가면요. 자동문이 쏙 열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을 때 소프트 클로징으로 쭉 닫혀요. B필러에 보면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가 됩니다. 얼굴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차키를 갖고 다니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체 높이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어요. HUD는 36인치 HUD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사용해보면 계기판에 나타나는 후측방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HUD에 비춰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기 때문에 HUD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오디오 품질도 상당히 높아서 21개의 스피커를 달고 있고 7.1.4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출력은 2160W. 야, 진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645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3.8초. 강력하죠. 배터리는 75kWh LFP 골든 배터리라는 게 들어갑니다. 100kWh 기린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옵션으로. 국내에는 100kWh 배터리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보조금 관련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100kWh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중국 기준으로는 주행거리가 780km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서 한 30%를 제외한다고 치죠. 중국차인데 잘 받을 리도 없으니까 780 곱하기 0.7 하면 우리나라에선 550km를 주행 가능한 차입니다. 대단한데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자동차의 가격은 얼마쯤 될까? 대충 이걸 생각해보면 6천만 원쯤 되지 않을까? 중국에서는 20만 9천 위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4,200만 원부터. 가격이 만만치 않죠. 물론 기대하는 중국차라면 좀 저렴한 차 아니냐라고 생각될 텐데 그에 비하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우리나라 산타페 소렌토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전기차인데. 지커의 다음 모델은 001입니다. 001은 슈팅 브레이크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제네시스 G80보다 약간 작은 크기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동문, 마사지 시트 달고 있고요. 뭐 여러가지 첨단 기능이 있고요. 100kWh 기린 배터리를 써서 750km를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듀얼 모터를 써서 788마력을 내요. 너무 강하죠. 시속 100km까지 3.3초에 도달합니다. 초고성능 모델도 있습니다. 지커 001 FR 같은 경우는 쿼드 모터를 씁니다. 모터가 4개가 박혀 있어. 1260마력을 내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2초. 야, 너무하지 않나? 그러면 이 차는 말도 안 되는 차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어야 할 텐데 중국 내의 가격은 26만 9천 위안,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5천만 원에 이런 차가? 굉장히 걱정되는 차도 있습니다. 지커 009. 사실 이건 카니발 전기차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카니발처럼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커다란 자동차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카니발을 타면서 정말 아쉬웠던 것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자동차야. 왜냐면 카니발이 뭐가 문제입니까? 연비가 문제죠. 그리고 엔진이 문제입니다. 엔진이 2.2L 디젤 엔진을 써야 되는데 이게 나가는 느낌이 좀 마음에 들진 않죠. 약간 좀 아쉬워요.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도 하이브리드가 그렇게까지 강력하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요거 파워가 좀 더 셌으면 좋겠다. 좀 더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기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내가 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카니발 실내 보면 의자가 요렇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진짜 개발도상국 시절의 자동차라고 봐야 되는데 요거 업그레이드 안 됩니까? 요거 좀 너무 아쉽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지커 009는 요런 아쉬움을 해소해준다. 지금 543마력 듀얼 모터를 탑재했습니다. 제로백은 시속 100km까지 4.5초. MPV라는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배터리는 어느 정도인가? 배터리는 140kWh CATL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지금 140kWh 배터리는 우리나라에 단 한 대도 없죠. 우리나라의 수입차 중에도 없습니다. 최초로 140kWh 배터리를 탑재한 차가 될 거예요. 주행 가능 거리는 CLTC 기준으로 822km. 역시 이거는 곱하기 0.7 해야 되겠죠. 575km. 사실 600km 가능할 거로 봅니다. 600km 정도 주행할 텐데 MPV라는 걸 감안했을 때 엄청 큰 거다. 지금 실내 인테리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뭐야? 이런 식이야. 옆에 도어 패널의 버튼들 보세요. 시계 보세요. 여기 터치 스크린 보세요. 3열에 봤을 때 3열 옆부분 보세요. 전체적인 느낌, 고급감 한번 보시면 너무하죠? 정숙성도 어마어마하다는데 제가 아직 시승을 못 해봐서 그걸 믿을 순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대단한 자동차로 만들어졌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2열의 스크린이 천장에서 내려오기도 하는데 15.6인치 스크린이 여기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런 식으로 실내는 참 고급스럽네. 근데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한 게 우리나라 카니발은 여태 뭐하고 있었냐? 이 카니발이 그렇게 잘 팔렸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하고 계속 그냥 그 밥에 그 나물로 계속 팔다가 지금 카니발이 요 상태인데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 보세요. 카니발이 이렇게 됐어야지 진작에. 그래서 못 들어오게 딱 막을 수 있었어야지. 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커 009 같은 거 한국에 수입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국에는 카니발이 있는데 어디 감히 한국에 들어옵니까? 한국의 카니발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가격은 훨씬 저렴해요. 야, 이거 뭐 한국 시장엔 택도 없습니다. 요런 얘기가 나왔어야지. 조금 좀 아쉽다. 요 세 개 차종이 국내에 반드시 들어오게 되는 차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차들도 있습니다. 지커 X. 지커 X는 준중형 SUV인데요.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센터 모니터 이렇게 문지르면 옆으로 쭉 가죠. 이렇게 닫히죠. 그리고 조수석 시트는 이렇게 퀸 시트로 뒤로 바르당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어는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동문이 달려 있어요. 준중형 SUV인데 요 정도다. 사실 겉보기에는 소형 SUV로 보여지는데 이게 준중형이 맞나? 아무튼 지금 작은 차체에도 불구하고 쪽에는 이런 거 이렇게 시트 방석을 위로 들어 올려서 여기를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에겐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나라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지커 믹스 있습니다. 지커 믹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문이 슬라이딩 도어죠. 그 조수석도 슬라이딩 도어야. 앞뒤로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서 지금 B필러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앞좌석과 뒷좌석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피크닉을 떠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자동차입니다. 이 중형 미니밴에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사실 이거 카니발 같은 차에 비하면 훨씬 작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PV5랑 비슷한 크기의 자동차인데 지금 PV5가 기존의 카니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차가 기존 자동차하고 뭐가 달라요? 했을 때 답을 딱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커 믹스 같은 경우는 이런 슬라이딩 도어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우린 확실히 달라요. 이건 뭔가 좀 새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비춰집니다. 근데 지커 믹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라든지 요 해외 시장의 어떤 인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해외 시장에 출시 계획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요. 자, 지커 브랜드도 지커 브랜드지만 지금 또 걱정되는 건 링크앤코입니다. 이 링크앤코를 2024년 12월에 볼보가 이 지커로 지분을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커가 링크앤코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커 테크놀로지가 링크앤코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를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놓은 첫 번째 차가 이 차입니다. 링크앤코 900. 대형 SUV고요. PHEV 전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외관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깔끔하죠. 링크앤코 특유의 DRL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근데 측면부를 보면 링크앤코가 조금 과격한 느낌이라면 이 측면은 레인지로버처럼 좀 단정한 느낌입니다. 뭔가 실루엣이 레인지로버 같아. 실내도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랑 조수석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연결했어요. 우리나라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운전석하고 센터 디스플레이를 연결하거든요. 그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뭐가 좋은가? 운전자가 이걸 연결해서 볼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핸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려지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할 이유보다는 센터 디스플레이와 조수석을 연결하는 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훨씬 더 자동차를 첨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인데 그거를 지금 중국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수석하고 연결해서 30인치를 만들어냈는데 이 30인치 디스플레이에 뭔가 다양한 것들을 올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뭔가 멀티미디어도 16대 9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디스플레이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비춰집니다. 실내 고급감은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자, 그리고 2열을 보면요, 2열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천장에서 내려와요.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는 한 30인치가 넘어 보이네요. 응접실 환경처럼 꾸며서 여기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마이크가 있는 건 아마 가라오케 기능인가 보죠.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알기 쉽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TV를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2열의 아래쪽에 보면 슬라이드 아웃 냉장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위블 시트를 갖고 있어서 2열과 3열이 마주 보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3열까지 있는 자동차다. 전장도 5240mm, 그러니까 카니발보다 긴 자동차예요. 전폭은 1999, 이거 카니발 폭입니다. 카니발하고 거의 비슷한 폭이다. 전고도 1810, 휠베이스는 3160mm나 됩니다. 상당히 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전장, 전폭, 휠베이스 모두 큰 차. 플랫폼은 볼보 ES90, 폴스타 3에서 사용한 SPA 플랫폼을 개선해서 SPA 에보 플랫폼이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PHEV니까 이 엔진이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돼서 그래서 총 출력을 710마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에 3개의 전기 모터를 조합해서 845마력을 낸다고 하네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4초. 지금 배터리는 PHEV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그렇게 큰 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배터리가 무려 52.8kWh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52.8이면 아이오닉 5의 스탠다드 레인지,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같은 정도의 배터리를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엔진까지 넣어준 거지. 그런 상태로 넣게 되면 배터리와 연료를 다 채워서 주행 가는 거리는 1443km 라고 합니다. 전기 모터만으로 28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엔비디아 토르 칩을 사용했고요. 가격은 지금 공개되진 않았는데 중국에서 6천만원대 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니, PHEV가 전기차보다 이렇게 비쌀 수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PHEV와 전기차 가격은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엔진도 넣어야 되고 배터리도 넣어야 되니까 원래 비싸다. 자, 사실 요 정도만 우리나라 들어와도 살짝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걱정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또 나와요. 4월 초에 새롭게 차가 공개됩니다. 그게 지커 9X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외관은 굉장히 웅장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거대하죠. 차체 길이 5.2m가 넘는다고 하고요. 약간 레인지로버 느낌이 난다는 걸 봐서는 지커와 링크앤코랑 약간 플랫폼이 공유되나 보다, 디자인도 약간 유사성이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커 말로는 여기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슈퍼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슈퍼 하이브리드가 들어온 최초의 자동차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슈퍼 하이브리드가 뭐냐? 전기차 그리고 PHEV, EREV를 다 통합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기차 수준의 배터리를 넣는다는 겁니다. 한 번 충전에 전기만으로 무려 400km를 넘게 주행할 수 있다. 출력은 1000마력에서 1300마력을 낸다. 시속 100km까지는 3초대에 도달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3 자율주행이 도입된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합니다. 레벨 3 자율주행이라는 건 뭐냐? 레벨 2보다 더 뛰어난 거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레벨 3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만약에 오류가 있다, 아니면 만약에 정말 들어오는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제조사가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 3 수준이기 때문에 토르칩을 2개 사용해서 오류가 났을 때 다른 시스템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나와있던 게 엔비디아 올인 칩을 쓰는데, 그게 보통 한 508톱스라고 해서 막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토르 칩을 써서 1400톱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성능이 더 향상된 그런 프로세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커 9X에는 라이다를 5개를 넣습니다. 라이다를 5개 넣어? 보통 레이다 5개고 라이다 1개 넣으면 오, 라이다 넣었네, 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라이다를 5개 넣는다? 센서를 하나라도 더 넣으면 안 넣은 것보다는 좋은 점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라이다를 굳이 5개나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기술 과신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도대체 왜냐? 레벨 3를 하기 때문에. 아니, 사고 나면 우리가 다 물어내야 되는데 라이다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 물어냅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벨 3 안전 규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라이다를 5개 넣고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얼마에 팔려고 그렇게까지 하나? 지커는 이 차를 무려 2억 원에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 가격이 그렇고 실제로 가격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볼 수 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곧 한 다음 달 초에 저희가 직접 보고 이거 말이 되는 건지 직접 한번 여쭤보고, 잘하면 시승까지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소식이죠. 일단 올해 연말에는 이 차들을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이 차를 정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정식으로 출시하는 시기는 내년 3월이라고 합니다. 지커 7X부터 출시를 해서 001, 009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실 그동안 전기차 안 팔린다고 언론에서도 난리였죠. 아니, 전기차 캐집니다. 전기차 안 팔린다. 그리고 현대기아 입장에서도 전기차 이게 인기가 줄어서 큰일이다. 우리 하이브리드로 넘어갈게요. 등등등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기차 도대체 왜 안 팔리는 거냐? 라고 하는데 왜 안 팔리는지 정말로 몰랐을까? 지금 이 정도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 하이브리드 가격으로 전기차를 내놓으면 당연히 하이브리드 사겠어요? 전기차 사지? 그렇게 내놨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했던 걸까? 사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기차를 내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 그랜저 이런 차들 너무 잘 팔리는데 그런 차들을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마진도 적은 전기차가 더 팔리고 기존 차가 안 팔리면 이거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는 정책을 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나 소비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차들이 더 등장해야 되고 심지어는 중국차도 들어와서 시장을 한 번쯤 흔들어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현대기아 같은 제조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새로운 차들이 들어오는 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차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좀 대중화된 게 2000년 들어와서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대기아도 거기서부터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기능이나 성능이나 품질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 됐죠. 현대기아의 직원들, 연구자들, 경영진들 모두가 각성하게 되면서 그래서 현대기아가 그만큼 발전하게 되고 세계 시장에서 3등까지 차지하는 엄청난 수준에 올라서게 된 거죠. 이제는 전기차 시대잖아요. 중국 전기차도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팔리고 경쟁을 해야 현대기아도 세계적인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게 되고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현대차가 해외에 나가서도 다시 1등도 할 수 있게 되고 중국 시장에 가서도 경쟁력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